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수권, 지구에 있는 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 자, 지구 물. 자, 그 지구 물이 이제 이만큼 있다고 하면요. 이제 이게 수권의 양입니다. 수권,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앉으세요. 막 시작했습니다, 막. 이제 그 밑에 선을 밟으면 안 돼. 선을 밟으면 카메라가 그러십니다. 자,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이 전체가 이만큼이라고 칩시다. 이 대부분은 다 뭡니까? 해수예요, 해수, 바닷물. 대부분은 다 해수고요. 담수라고 하는 짜지 않은 물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 부분에서 또 제일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게 뭐야? 빙하죠, 빙하. 이 빙하는 남극, 북극가 얼어있는 바다 위에 있는 얼음만 빙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있는 얼음까지 다 포함한 거야.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그런 얼음들이나 산 위에 있는 얼음들, 그 눈 쌓여가지고 생긴 그런 얼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계속 눈이 내리고 다져지고 쌓이고 쌓여서 이제 얼음이 된 거죠. 자, 빙하 다음, 그 다음 많은 건 뭐죠? 이 짜지 않은 물 중에서 그 다음 많은 거? 지하수. 그 다음은 호수, 하천수. 등등등의 이런 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순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 이거 하나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간이 쓸 수 있는 물은 사실 빙하는 거의 못 쓰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당연히 이거고요. 호산천수는 그냥 우리가 인간이 물을 퍼서 쓰는 거니까. 지하수는 이제 뽑아서 쓰니까 이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인간이 진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두 가지 물을 네 가지 종류의 형태로 인간이 사용을 해. 앞글자만 써서 땅땅땅땅 외우라 그랬죠. 제일 많은 거 뭐죠? 제일 많이 쓰는 거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는 진짜? 진짜? 넥을 유지용수죠. 세 번째는요. 생활용수.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공유. 농유생공 외우라 그랬잖아. 농유생공 어렵나? 자, 외울 게 이게 다예요. 제발 좀 이거 하나 좀 외워놓읍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상식적인 거.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 이런 거 사용량이 늘어나고 뭐 이딴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니까 문제 몇 개 풀어보면 금방 알 테고. 외울 포인트가 이거란 말이야. 제일 많은 거 해수. 두 번째는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순서. 얘네들은 농유생공 순서. 제발. 야, 니네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게 이게 단데 지금 이걸 아직까지 못 외우고 뭐 문제를 풀고 그러면 안 돼. 문제를 몇 개 풀었으면 외워지잖아. 농유생공. 112쪽에 우리가 이제 제목이 이제 해수의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배운 게 있습니다. 요 얘기 잠깐 좀 복습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수온 변을 한번 체크를 해본 거야. 아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자, 이게 수온이고요. 요게 깊이입니다. 깊이 내려가서 수온이 어떻게 변하느냐 판단하는 거야. 자, 이 표층, 바닷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막 헤엄치고 노는 그런 데란 말이죠. 이 바닷물 표층 수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내려갈수록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더라고. 그리고 쫙 온도가 떨어지고 다시 온도가 쫙 일정해지는 이렇게 세 가지 층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 층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층을 무슨 층이라고 불러요? 혼합층이라고 부르죠. 이름 자체가 뭔가 혼합한다는 말이야. 혼합. 뭐가 혼합해주니? 바람. 자, 바람이 혼합을 해줍니다. 따라서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겠지. 혼합층. 자, 이 두 번째 층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이 층은 수온 약층이고요. 자, 맨 밑에는 무슨 층? 심해층. 자, 심해층은 온도가 일정합니다. 대충 한 2도에서 4도 정도, 그러니까 영하가 아니야. 영하가 아니라
온도가 아무리 떨어져도 2도에서 4도 정도로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층. 여기 온도가 일정, 중간에 수온약층이 그 온도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온약층은 온도 변화가 생겨. 깊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집니다. 깊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집니다. 깊어질수록 떨어져요. 자, 온도가 떨어지는 이런 관계의 수온약층은 아래쪽 물과 위쪽 물을 비교해보면 아래쪽이 찬물이고 위쪽이 따뜻한 물이야. 찬물이 아래에 있고 따뜻한 물이 위에 있어. 제대로 있어. 그래서 이걸 대류가 안 되는 안정한 층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안정해요. 이 안정한 층의 같은 말은 대류 없다는 뜻이야. 대류가 없으면 안정한 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류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누가 먹을 거 부스러기를 떨어뜨려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아요. 산소나 양분 같은 거, 먹을 것들이 여기서만 놀죠. 여기서 있는 것들이 여기까지 떨어지질 않습니다. 따라서 수온약층이 무슨 열 에너지와 그 다음에 물질 교환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에너지도 교환시키지 않고요. 물질 같은 것도 교환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물질 교환을 차단시키는 층이 수온약층. 이렇게 됐고요. 자, 또 하나의 기본적인 상식. 고위도, 그러니까 뭐 60도 이상, 50도, 60도, 위도 50도, 60도, 70도 되는 고위도는 바람이 많이 분단 말이야. 그리고 온도가 떨어져. 바람이 많이 부니까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온도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거의 심해층 온도까지 같이 떨어져. 그래서 그냥 거의 혼합층에 그냥 구분이 없다. 이렇게 혼합층에 구분이 없이 그냥 쫙 떨어지죠. 이게 고위도. 그럼 저위도는 또 어때? 저위도는 온도가 표층 수온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위도, 적도 지방은 바람이 오히려 안 분단 말이야. 그래서 혼합층 두께가 얇아. 두껍지가 않아. 그리고 온도가 뜨거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도가 쫙 이어지면 이제 이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더라. 요게 저위도. 자, 그러면 이 하얀색이 둘 사이에 있으니까 그냥 중위도로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이렇게. 조금 더 고도가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점점점 이렇게 되다가 점점 깊어지고 이렇게 되다가 점점 깊어지고 이렇게 되다가 그냥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위도별로 그린 그림이 하나 있었어. 이것도 외워둬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가 위도 0도고요. 여기가 60도, 북위 60도, 여기가 남위 60도. 북위 60도, 남위 60도.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자, 깊이에 따른 어떤 수온 변화를 층 세 가지로 W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적도 지방이고요. 적도 지방은 어떻더라? 이 혼합층의 두께가 색깔을 노란색으로 할까요? 혼합층?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해놨으니까. 자, 저희 적도 지방은 이렇게 혼합층의 두께가 얇더라. 근데 중위도로 갈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점점점 이게 두꺼워집니다. 혼합체의 두께가 점점점 두꺼워지죠. 이렇게 중위도로 갈수록. 여기는 이제 대충 북위 30도 정도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대충 남위 30도 정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중위도에서는 혼합층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합층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혼합층.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보라색이 뭐야? 이게 이제 수온약층을 얘기하겠죠. 쭉 깊어지다가 여기서 혼합층 끝나고요. 이제 수온약층 가다가 수온약층 끝나고요. 이제 심해층 들어가는 이런 거. 여기가 이제 심해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위도별로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바다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수의 온도는 이런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돼.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한번 했을 겁니다. 자, 문제를 좀 봅시다. 저번에 113쪽을 아마 안 했죠. 개념 속속. 개념 속속 잠깐 했나? 이거 했구나. 114쪽 진짜 다 했나? 넘어갈게요. 114쪽 그냥 바로 봅시다. 이제 오늘 내용 봅시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 게 이게 다야. 지난주에. 진도를 좀 빨리 좀 나갈게요. 맨날 빨리 나간다고 하는데 아유 내가 설명충이야. 설명충. 설명하다 보면 할 말이 많아서요. 자, 114쪽에 B번 해수의 염분입니다. 자, 1번 염류,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 이렇게 나옵니다. 바닷물, 해수니까. 바닷물엔 당연히 딱 뭐가 있을 것 같아? 소금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짭짤하잖아.
근데 니네 바닷물 실제로 해수욕장 가서 바닷물 마셔본 적이 있을 텐데, 맛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짠맛도 느껴지지만 약간 씁쓸한 맛도 느껴지지 않냐? 안 느껴지나? 나중에 바닷물 가서 해수욕장 갈 때 바닷물 한번 찍어서 먹어봐봐. 그러면 당연히 짜지. 근데 짠맛 뒤에 마지막 맛이 약간 씁쓸한 맛이 느껴져. 실제로 씁쓸한 맛이 왜 느껴지냐? 소금 말고 다른 염분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그래. 자, 밑에 보면요. 그래프가 또 하나 나옵니다. 자, 이런 도너츠 같은 원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만큼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해수 1kg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다 물이래. 파란색으로 이렇게. 찾았지? 대부분 물이야. 이게 해수 1kg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야. 바닷물 1kg을 떠서 봤더니 대부분 물인데, 물이 몇 g이냐면 965g이야. 물이 965g. 그러면 요 주황색으로 표시한 물 말고 다른 찌꺼기 같은 애들은 몇 g이냐? 1kg이 몇 g이지? 그램으로 1000g. 1000g에서 965g이 물이니까 나머지 요거 몇 g이야? 1000 빼기 35g. 이게 염류입니다. 요 물 말고 나머지 것들. 물 말고 나머지가 뭐가 있느냐 보는 겁니다. 자, 물 말고 나머지 35g을 다시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뽑아놓고 요거를 다시 원그래프로 돌려봅니다. 양을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노란색으로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자, 이 노란색이 뭐라고 써있어? 염화 나트륨. 야, 염화 나트륨이 고급스럽게 써서 염화 나트륨이고 다른 말로 뭐야? 소금. 이게 소금이에요. 염화 나트륨이 소금이잖아. 소금이 염화 나트륨이잖아. 그 내가 이거 해보라 그랬잖아. 어디 식당 가서 아줌마 소금 주세요 안 하고 염화 나트륨 주세요 해도 준다고. 완전히 같은 거야 그냥. 완전히 같은 거. 염화 나트륨 몇 g이 돼 있냐면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27.2g.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요만큼 두 번째가 많아 보이죠? 두 번째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보이죠? 염화 마그네슘. 자, 이 순서를 외웁시다.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건 염화 나트륨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건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이게 가장 많고 이 두 번째로 많아. 그리고 나머지 뭐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기타 등등등등 잡다구리 하는 게 있는 거야. 됐지? 염화 나트륨이 짠맛을 담당하고 바닷물 먹으면 약간 씁쓸하다 그랬지? 염화 마그네슘이 씁쓸해.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 때문에 짜고 씁쓸하고 이런 맛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닷물에서. 됐죠? 자, 밑에 2번 이 순서 외우셔요. 다시 해수 가장 많은 게 뭐다? 물이다. 물이 압도적으로 많죠. 무지하게 많죠. 물 빼고 나머지 염료들 중에서 염화 나트륨, 그 다음은 염화 마그네슘, 기타 등등등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염류라고 부른다. 물 말고 나머지 애들을 염류라고 부른다. 자, 간단합니다. 자, 2번 염분이라고 보입니다. 자, 옆에 정의가 써 있어. 읽어볼게요.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 수로 나타내는 것 이렇게 써 있죠? 밑줄 주세요. 염분의 정의입니다. 자, 해수 몇 그램? 1000g 중에 염류가 몇 그램? 요게 염분입니다. 염분. 밑줄 쫙 치세요. 정의예요, 정의. 당연히 뭘 외워야겠어? 해수 1000g이 기준이구나를 외워야죠. 1000g, 1kg 얘기하는 거야. 1kg이 기준이구나. 자, 1번 염분의 단위 PSU라고 써있죠? PSU. 옆에 괄호 안에 뭐 수용 염분 단위라고 써있는데요. 그냥 우리 PSU라고 있습니다. PSU. 다음 하나 더 있어요. 자, 니네 이거 30? 예, 이거 당연히 퍼센트라고 있겠지. 퍼센트라고 있습니다. 퍼센트. 이 퍼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요거 퍼센트. 그래서 이거. 야, 오늘 선생님이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평균 속도가 시속 50km/h.
퍼잖아. 이게 퍼. 그래서 뭔가 분수를 얘기할 때, 비율을 얘기할 때 퍼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영어에서. 자, 이 센트는 뭐겠어? 이거는 100을 의미하는 접두어야. 이것은 전미사로 쓰였네. 자, 100을 의미하는 거야, 100. 예를 들어서 뭐 100센트가 1달러고, 1센트, 2센트, 3센트에서 100개가 모이면 1달러가 올라가잖아. 그 다음에 센티미터. 1cm, 2cm에서 100cm가 1m잖아. 센티미터가 100개가 모이면 되잖아. 그래서 센트, 센치 이런 게 100을 뜻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퍼센트가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물론 한자긴 하지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100분율이라고 얘기하죠. 100분율. 100으로 나눴을 때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100분율. 30%는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분수로 100분의 30이라고 쓰죠. 0.3. 10분의 3. 맞지? 이 퍼센트가 뭘 의미해? 퍼센트가 이게 혼자서 100분의 1을 담당하는 거야. 30 곱하기 100분의 1은 100분의 30이니까. 됐지? 자, 이게 우리가 이러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놀았단 말이야. 단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30. 자, 얘의 퍼센트는 뭐냐면 100으로 나눴다는 뜻이야. 100으로 나눴다는 뜻이야. 100으로 나눴다. 100으로 나눴다. 100으로 나눴다는 뜻이야. 100으로 나눴다는 개념이 어디 들어가? 1, 0, 0. 여기 있잖아. 1, 0, 0.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100으로 나눴다고. 얘는 뭐겠어 그러면? 0이 3개니까 1000으로 나눴다는 뜻이야. 1000으로 나눴다. 그래서 얘는 1000분의 30 이렇게 됩니다. 1000으로 나눴다는 뜻이니까. 이 1000이 어디 숨어 있겠어? 1, 0, 0, 0. 여기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읽느냐? 퍼 1m를 1000개로 쪼개면 그 요만큼 나오잖아. 요거 1m를 1000개로 쪼개면 단위가 뭐지? 단위? 1m를 1000개로 쪼개 1000분의 1m 1000분의 1m가 뭐냐고 단위가 밀리미터지. 밀리미터. 밀. 그래서 이걸 퍼밀이라고 불러. 이 단위를. 얘는 퍼센트라고 부르고 얘는 퍼밀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우리말로 바꾸면요. 1000분율이에요. 1000분율 1000으로 나왔다는 뜻이야. 1000분율. 자, 실제로 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의 평균 염분을 한번 구해본 거야. 평균을 구해봤더니 물 1000g에 염류가 35g 정도 녹아있대. 1000g 중에 35g 정도. 1000g 중에 35g 정도 녹아있대. 이렇게 된대. 얘랑 같은 게 뭐라고요? 퍼밀이라고요. 35퍼밀. 35퍼밀은 외워야 됩니다. 35퍼밀이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 농도입니다. 35퍼밀. 35퍼밀은 자, 여기서 아이씨, 선생님, 이거 바꿀게요. 35퍼밀. 미안합니다. 바꿀게요. 왜 30을 썼지? 35를 써야지. 자, 이렇게 바꿀게요. 분자 분모를 0으로, 아니, 10으로 나눠볼게. 그러면 얘는 100분의 1로 바뀌고, 분자는 어떻게 돼? 3.5가 되겠지? 됐지? 그럼 이건 뭐겠어? 3.5%야. 이렇게. 이해갑니까? 자, 단위 퍼밀 두 가지가 책에 써 있습니다. 둘 다 동그라미 치세요. PSU 동그라미 치시고 퍼밀에 동그라미 치세요. 사실 이 퍼밀은 전 교육과정에서 퍼밀을 썼어. 근데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PSU를 씁니다. 근데 똑같아요. 35퍼밀은 35PSU야. 똑같아. 그냥 숫자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2번, 동그라미 2번.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연분 35PSU 써있지? 자, 그럼 거기다가 다시 35PSU라고 책에 써있지? 등호 쓰시고, 35퍼밀 쓰시고, 등호 쓰시고, 3.5% 쓰시고. 자, 이만큼 더 써놓으세요. 문제 나옵니다. 자, 전 세계 연분 농도는 어떻다고? 35PSU 또는 35퍼밀 또는 3.5%야. 어떻게 나와도 같은 값이야. 이건 같은 값이야. 다 써놓으세요. 자, 동그라미 3번.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밑에 얘기들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자, 봅시다. 컵이 있어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그래서 좀 짭짤합니다. 짜요. 여기에 내 이 컵을 밖에 내놔가지고 비를 맞췄어. 비가 막 와. 그럼 물이 유입되겠지. 그럼 물이 찼으니 이 소금물은 아까보다 짜졌을까, 싱거워졌을까? 어, 영주가 깜짝 놀라잖아. 저 새끼 미쳤나 봐. 이런 눈빛으로 갑자기 쳐다보잖아. 소금물에 비가 막 와. 비는 싱거운 물이야. 맹물이야, 맹물. 그게 막 섞이면 물이 이렇게 차면서 좀 더 올라가면서 싱거워지겠지. 당연하지. 따라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바닷물이 싱거워. 이거보다 농도가 떨어진다고요. 다음. 자, 아까 이제 그 소금물을 그냥 밖에 내놨는데 햇볕이 쨍쨍 내리쳐가지고 물이 증발을 해. 증발할 때 물만 날아가는 거야. 소금은 남아있고. 그럼 물만 날아가니까 물이 좀 줄은 대신에 이렇게 줄은 대신에 아까보다 짜졌을까 싱거워졌을까? 싱거워? 물이 증발을 해. 야, 어렵네. 은재야. 물이 증발을 해. 그러니까 아까보다 짜졌을까 싱거워졌을까? 짜지겠지. 물이 증발했으니까. 힘드네요. 이게 해바라기 반들. 짜집니다. 그러면 비가 안 오고 건조한 지역은 바닷물에서 증발이 일어날 테니 그 바다가 좀 짜겠지. 그래서 전 세계의 바닷물에 이건 평균이고 각 지역마다 짠 바다가 있고 좀 덜 싱거운, 좀 덜 짠 바다가 있고 좀 많이 더 짠 바다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농도가 달라요. 물이 막 비가 오면 농도가 떨어지고요. 물이 막 증발하면 이렇게 농도가 올라갑니다. 됐지? 자, 그러면 또 봐봐.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제 울릉도 그거 제주도 이렇게 있고 막 이러잖아. 이게 바다야, 바다. 여기가 바다. 여기가 바다. 여기가 이제 넓은 태평양 바다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지?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쪽에 이렇게 산이 있어. 산이. 그럼 비가 막 와. 비가 막 오면 여기서 빗물이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이렇게 가죠. 강 같은 데 만나서. 강 같은 데로 만나서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죠? 자, 요쪽을 우리가 동해라고 부르고, 요쪽을 서해라고 부르고, 요쪽을 남해라고 불러. 자, 니네가 비가 막 와. 바닷물이 흘러가. 그러면 이 먼 바다보다 육지에 가까이 있는 바다는 이 짜지 않은 빗물이 섞이겠지. 그럼 이 가까이 있는 바닷물은 이 먼 바닷물보다 여기는 싱거울까 짤까? 그렇죠. 물이 섞이니까 당연히. 이해가지 이제 무슨 말인지. 오케이. 다음. 서해와 동해를 비교하면 더 싱거운 데가 어딜까? 이제 영주가 대답 한번 해볼까요? 그나마 지금 내가 질문한 것에 제일 어려운 거다. 서해와 동해 중에서 어디가 더 싱거울까요? 왜? 이유는? 똑같구나. 또 웃긴 게 꼭 두 개 중에 하나 찍어도 틀리지. 이상하게. 찍을 게 뭐 한 100개 중에 하나 찍는 것도 아니고 두 개 중에 하나 찍는데. 서해 바다가 더 싱거워요. 자, 영주야, 서해가 싱거워. 왜? 이유나 생각해봐. 아유, 됐어요. 자, 비가 옵니다. 서해는 이 정도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 근데 동해는 여기에 있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물이 서해 쪽으로 강물이 흘러갑니다. 상대적으로. 산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높은 산이야. 산맥이잖아. 산맥. 사회 시간에 그런 거 안 배우나? 안 배우면 말고요. 아이씨, 학교에서 또 안 할 거야 아마. 어려워. 자, 바닷물이 섞이는 이 해안가가 싱거워. 바닷물이 섞이는 강물이 섞이는 해안가가 싱겁고요. 멀리 가면 오히려 이제 농도가 또 높아집니다.
증발, 비가 오느냐, 강물이 섞이느냐, 증발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로 바닷물의 농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얘기가 그대로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머리싸 매고 막 외우지 마시고요. 아, 그냥 그렇겠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녹이면서 외우세요. 공부하세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전 세계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 보세요. 그림 좀 잠깐 봐줄래요? 그러면 자, 위에서 선생님이 지도를 대충 성의 없이 그리겠습니다. 아, 지도도 안 그리고요. 대충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영도예요. 여기가 적도지방이라는 얘기지. 영도. 맨 고기도 어디냐? 60도, 60도, 30도, 60도, 30도, 60도. 야, 이런 지도가 쫙 있어. 땅도 그려져 있는데 땅 무시하고 그냥 그린 거야. 적도지방 봅시다. 아니지.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밑에 그래프를 보면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파란색 표시한 부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가운데가 뭐야? 노란색이야? 가운데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야, 빨간색으로 지도에 색칠된 이 바닷물이 빨간색 바닷물로 색칠된 부분은 염분이 높다는 뜻이지 지금. 그리고 파란색은 염분이 낮다는 뜻이잖아. 얘는 중간쯤 된다는 뜻이고 빨간색, 즉 이 지도에서 빨간색 염분이 높은 지역을 한번 얘기를 해봐. 어느 지역이 염분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니? 어느 지역이? 어? 남아메리카? 굉장히 위도로 좀 얘기해 주세요. 위도. 영도 지방이 염분이 높니? 중위도가 염분이 높니? 고위도가 염분이 높니? 나를 보지 마시고요. 그 책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그림이 나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고위도? 그래? 여기서 고위도가 이거야. 60도가 고위도야. 야, 여기에 빨간색이 이렇게 두 줄 위아래로 있는 거 보이냐? 대충 경향성이 이렇게 보이죠? 중위도가 짜다고요. 중위도가 짭니다. 자, 저위도 보세요. 저위도 색깔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도 물론 있어. 노란색도 물론 있는데 파란색이 좀 많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고위도 봐. 60도. 북위 60도, 남위 60도. 60도는 주로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지?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적도지방 보세요. 적도지방. 아주 뜨겁잖아요. 굉장히 더운 곳이에요. 자, 이 뜨거운 곳은 염분이 높니, 낮니? 낮지? 파란색이잖아. 염분이 낮잖아. 왜 낮겠어? 아니, 그 뜨거워 죽겠는데 물이 막 증발하는데 온물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비가 오니까 그래, 비가. 물이 엄청 섞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섞이니까 싱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중위도는 뭐겠어? 비는 안 오고 증발만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증발이 막 일어나니까 이렇게 염분이 높은 거야. 참고로 사막은 적도 지방이 아니라 중위도에 있지. 지구에. 중위도에 그 사막이 있어. 중위도가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사막이 생기는 거야. 고위도는 뭐야? 눈이 많이 와. 비가 섞이나 눈이 섞이나 싱겁지 않은 물이 섞이는 거잖아. 증발도 안 돼. 날씨가 여기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싱거운 거야. 됐죠? 이 그림을 외워놓으세요. 중위도가 농도가 높습니다. 밑에 옆에 왼쪽 이 그림에 우리 책 그림에 왼쪽에 표가 나온다. 자, 체크 좀 합시다. 표에 맨 위에 저위도 세요. 저희도 밑줄 치시고 염분 낮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원인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밑줄 치세요. 증발량보다 넘어가시고요. 강수량이 저 끝에 많기 때문에 밑줄 치세요. 자, 저위도 적도 말하는 거야. 적도가 그럼 왜 저기 염분이 낮습니까? 물어보면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강수량이 많아서 그래. 됐지? 자, 두 번째 중위도요. 밑줄 치시고요. 염분 높다 동그라미. 중위도는 염분이 높대. 자, 원인 보자. 건조한 기후로 증발량이 가속에 많기 때문에. 자, 건조한 기후 밑줄 치시고요. 증발량 밑줄 그 밑에 많기 때문에 밑줄. 증발량이 많아. 증발이 많이 일어나서 여기는 짠 거야. 그리고 괄호 옆에다 써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옆에다가 옆에 조금 있잖아. 써놔. 사막 많음. 중위도는 사막이 많아. 그래서 사막은 중위도에 있는 거야. 마지막. 고위도 밑줄 치시고요. 염분 낮다. 자, 원인 빙하가 높기 때문에 밑줄. 빙하도 높고요. 눈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자꾸 맹물이 섞여요. 자, 동그라미 5번. 이건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주변. 자, 첫 번째 점.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평균 염분은 약 33 psu로 전 세계 평균 염분보다 낮다. 왜 그러겠어요? 강물이 막 섞여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점. 강 수량이 많은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낮다. 아, 당연하죠. 여름에 비가 막 엄청 오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1년에 올 비의 대부분이 장마철에 다 내려버리잖아. 세 번째 점. 담수의 유입이 많은 황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다. 황해가 서해입니다. 서해. 자, 황해 밑줄, 염분이 낮다 밑줄. 다시 세 번째 점을 하나 밑줄 쳐놔. 황해 밑줄, 염분이 낮다 밑줄. 황해 밑에다가 서해 쓰세요. 황해가 서해입니다. 자, 3번 염분비 일정 법칙. 자, 3번 염분비 일정 법칙. 이걸 꼭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던데. 여기서 끝이죠? 자, 여기 3번 염분비 일정 법칙에 여기를 네모칸을 칩시다. 자, 뜻이 바로 나오네요. 옆에 읽어볼게요.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염분이 달라도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밑줄 칩시다.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 자, 무슨 소리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 동해 바다의 염분을 쟀더니 33 psu래. 저 미국에 가서 캘리포니아 앞바다의 물을 딱 쳐가지고 미국에서 염분을 쟀더니 36 psu래. 자, 농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달라도 됩니까, 이렇게? 말이 됩니까? 되죠. 농도는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야. 물이 어떻게 섞이느냐, 증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비가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 때문에 당연히 농도는 달라도 되는 거야. 당연히. 자, 그런데 이 염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 염류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은, 즉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둘 사이의 비율은 똑같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 애들 중에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대 3이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도 역시 똑같이 10대 3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게 염분비 일정 법칙입니다. 염분비 일정. 염분비 일정 법칙은 농도 같다는 뜻이 절대 아니야. 농도는 다른 거야. 농도는 달라도 되는데 그 다른 농도를 구성하고 있는 얘네들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얘네들의 비율이. 자, 문제 봅시다. 115쪽. 자, 5번. 오른쪽 그림은 총 35g의 염류 중 각 염류가 차지하는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A, B에 해당하는 염류의 이름을 각각 쓰세요. 자, 은재야. A가 뭐겠어? 염류 중에 제일 많은 거. 그렇죠. A가 염화나트륨이에요. B는 두 번째로 하는 거 염화마그네슘. 두 가지를 외웁시다. 제일 많은 거 염화나트륨, 두 번째가 염화마그네슘. 자, 6번. 해수의 염분 또는 염류의 양을 구하세요. 자, 1번. 해수 1000g에 염류 40g이 녹아있다. 자, 6번에 1번 볼게요. 자, 정의가 뭡니까? 1000g에 몇 g 녹아있냐가 염분이지. 자, 그러면 6번에 1번은 1000g 중에 몇 g 녹아있습니까? 40g 녹아있대요. 됐죠? 그럼 40 곱하기 1000분의 1이지. 따라서 40 psu가 염분이 되겠죠. 1번. 자, 2번. 해수 500g에 염류 16g이 녹아있답니다. 자, 2번. 500g에 16g이 녹아있대. 그러면 1000g에는 몇 g 녹아있어? 32g 녹아있겠죠?
그러면 32 곱하기 1000분의 1지? 그래서 32 PSU. 3번. 물 970g과 염류 30g을 섞어 만든 해수의 염분. 자, 소금물이 몇 그램 있어 지금 소금물이? 소금물분의 염류의 양이잖아. 자, 이 바닷물이 몇 그램 있는 거야? 해수가 몇 그램 있는 거야 지금? 970g 있는 거야? 아니야. 그렇지. 해수라는 것은 물 말고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한 게 해수지, 바닷물이지. 970 더하기 30, 1000이지, 1000. 1000분에 염류는 30g 있대. 그럼 이건 30psu겠네. 자, 4번. 염분이 32psu인 해수 3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 자, 여기다 쓸게요. 자, 4번. 32psu라는 것은 해수 1000g에 32g의 염분이 녹아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문제에서는 해수가 3kg이래. 1kg이 아니라 3kg. 그래서 여기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야겠지. 그러면 3kg에는 몇 g의 염류가 녹아 있습니까? 96g의 염류가 녹아 있겠죠. 답이네요. 96g. 그 염류가 96g 녹아 있습니다. 7번. 해수의 염류이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걸 고르래요. 자, 석주야. 영향을 주는 게 아닌 게 뭘 것 같니? 7번에. 담수 유입량. 담수는 강물 얘기하는 겁니다. 하천수. 강물이 유입되면 농도가 떨어지고요. 강물이 유입되지 않으면 농도가 올라가겠지. 당연히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요. 그렇죠. 바람이 이렇게 부나 저렇게 부나가 농도랑 뭔 상관이야. 아니 북풍이 불면 짜고 남풍이 불면 싱겁고 그런가? 전혀 관련 없죠. 답이 3번. 자, 8번. 염분이 높은 곳은 낮은 곳은 낮으래. 자, 영주야 1번. 빙하가 녹는 바다. 낮습니다. 빙하가 녹아버리면 맹물이 섞이니까 낮죠. 2번. 강물이 많이 유입. 낮아요. 3번. 해수가 얼어서 얼음이 돼버려. 높아요. 야, 니네 참고로 바닷물이 얼면은 소금은 빠져나가고 물만 얼어. 순수한 물만 얼어. 따라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바닷물 입장에서는. 그러면 짜지겠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4번. 증발량이 더 많아. 자, 9번. 전 세계 바다와 우리 바다의 OX 고르세요. 자, 1번. 적도 해역은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높다. 언제야? O야, X야? X죠. 적도는 염분이 낮습니다. 왜? 비가 많이 와서. 강수량이 더 많아서. 2번. 중위도 해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서 염분이 높다. 언제? OX? O. 3번. 극해역은 빙하로 와서 염분이 낮다. OX? O. 4번.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여름철 평균 염분은 겨울철보다 높다. OX? X. 5번. 황해는 동해보다 담수의 유입이 많아서 염분이 낮다. OX? 에이? 황해가 염분이 낮습니다. 황해, 서해. 아까 밑줄 쳤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예요. 염분이 낮습니다. 서해 쪽으로 강물이 훨씬 많이 유입이 돼요. 서해 쪽으로. 그래서 5번 맞고요. 5. 10번. 염분이 30psu인 해수에 염류 A와 B가 7대1의 비율도가 있다. 염분이 45psu인 바다는 염류 A와 B 사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일까요, 석주야? 몇 대 몇일까요? 30psu 바다. 45psu 바다. 여기서 A와 B의 비율이 7대 1이랍니다. 그럼 이 바다에서는 A와 B의 비율이 몇 대 몇일까요? 이 바다에서는. 와, 수학 천재야. 영주야, 몇 대 몇일까? 7대 1이죠. 똑같죠? 왜? 왜 똑같아? 석주야? 왜? 염분비 일정 법칙 때문에요. 일정합니다. 전 세계 어느 바다나
A와 B의 비율이 일정하다고요. 염류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다고요. 전체계 어느 마다나. 117쪽 봅시다. 117쪽. 116쪽 안 한 것 같은데? 116쪽은 안 했네요. 117쪽 밑에 유제 7개 보이죠? 1번부터 7번까지 푸세요. 니네가 풀어. 아유, 이거 졸고 앉아있어서 안 되겠다. 니네가 풀어. 뭘 했다고 졸아? 자, 117쪽이 어떻게 잘 풀립니까? 간단한 수학이에요. 1번 한 문제만 풀고 좀 쉽게요. 지금 다들 첫 번째, 두 번째만 푸는 것 같은데. 답이나 한번 맞춰볼까요? 영주야, 유제 1번 답 몇 g이냐? 뭐 그렇다 치고, 석주야 몇 g이야? 11.2. 써놔야지. 석주 11.2g. 은재야 1번 답 몇 g이야? 3.5g. 은재 3.5g. 2번만 좀 풀어봅시다. 염분이 32psu인 해수. 잠깐 선생님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첫 번째 어떤 조건을 주어졌냐면 염분이 32psu, 32psu인 해수 100g 속에 100g 속에 염화 마그네슘이 0.32, 염화 마그네슘이 0.32g 이렇게 녹아있는 이런 바다가 있대. 됐죠? 이런 바다가 이렇게 있답니다. 다음, 염분이 35psu인 해수 1kg 속에 염분이 35psu인 바다 해수 1kg, 이건 해수 1kg에 염화 마그네슘이 몇 그램 녹아있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요. 얘를 봐야 됩니다. 아니, PSU가 뭐고, 뭐 이걸 다 떠나서, 야, 그냥, 이 어디 갔어? 그래서 1000g 기준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퍼밀이가, PSU가 뭔가, 1000g 기준으로. 100g이잖아. 아, 이거 무시하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1000g 바꿔주세요. 이 말은 해수 1000g에는 염화 마그네슘이 몇 그램? 아이,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는 거 아니야? 3.2g 녹아있다는 얘기네. 됐죠? 자, 그러면 1000g의 염화마그네슘이 3.2g이 녹아있는데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그대로. 자, 염분이 35psu야. 얘보다 염분이 올라갔지? 짜졌지? 그럼 염분이 짜졌으면은 염화 마그네슘 비율도 올라갔겠지? 근데 염화 마그네슘만 올라갔겠어? 아니라고요. 염화 나트륨도 같이 올라갔고 염화 마그네슘 올라갔고 여기는 모든 염료들이 다 조금씩 다 상승한 거야. 근데 그 비율이 어떻더라? 같더라. 똑같더라. 비율은 똑같더라. 즉 32psu라는 농도에서 염화 3.2g이었으면 35psu 상승했잖아. 35psu는 염화 마그네슘이 똑같은 비율만큼 상승했을 겁니다. 식 쓸게요. 식 32psu 대 35psu 32 대 35의 비율만큼 거기 있는 염류들도 다 상승된 거야. 염화나트륨의 비율도 30, 여기에 들어있던 염화나트륨, 여기에 염화나트륨, 들어있던 염화나트륨이 똑같은 비율만큼 염화마그네슘이 똑같은 비율만큼 다 똑같이 상승했습니다. 염화마그네슘이 여기에는 3.2g 들어있었다면 여기에는 몇 그램 들어있을까요? Xg 들어있겠죠. 전항을 보니까 32가 3.1로 변했어. 그럼 얘를 10분의 1로 쪼갠 거잖아. 그럼 얘를 10분의 1로 쪼갠 게 X겠지. 따라서 X는 3.5g이 답이죠. 답이네요. 자, 굉장히 단순한 작업입니다. 니네가 염분비 일정 법칙이 어떤 건지를 먼저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수학 시간도 아닌데 비례식이 왜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지. 이거 잘 모르겠으면요 나중에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한테 좀 물어봐. 과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럼 비례식을 알려주시겠지.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과학 시간이니까 염분비 일정 법칙이 뭔지를 알아야 돼. 저게 뭐라고요? 농도가 달라지더라도 그 바닷물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의 비율은 똑같다고요. 비율. 예를 들어서 자, A 학교가 있고 B 학교가 있어. 근데 무슨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냐면 남녀 학생 비율이 이 학교나 이 학교랑 똑같대. 비율이 똑같대. 자, 그래서 A 학교를 가만히 봤더니 남학생이 10명이고 여학생이 20명이야. 총 30명 중에. 자, 그러면 B, 이 학교를 봤어. 이 학교는 A 학교는 전교생 몇 명이야? 30명의 학교잖아. B 학교는 전교생이 150명의 학교야. 전교생이 150명의 학교. 근데 내가 뭘 알고 있냐면 남녀 비율이 똑같대. 비율이 똑같대. 남녀 비율은 지금 몇 대 몇이야? 1대2잖아. 1대2. 자, 그러면 B 학교는 남자, 여자가 몇 명 있겠냐고. 딱 보니까 전체 인원이 50배로 뻥튀기 됐잖아. 50배래. 5배로 뻥튀기 됐잖아. 5배. 그럼 얘도 5배, 얘도 5배 되면 되겠지.
남학생은 50명, 여학생이 100명 되고 남자 여자 비율이 50대 100, 1대1, 1대1 똑같다고요. 비율이 유지되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얘가 50배 됐어. 아, 이거 5배 됐어. 얘도 5배. 얘도 5배 아니요. 비율식 30대 150은 10대 50 통하고요. 20대 100 통하고요. 다 통하지 않습니까? 자, 2번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좀 쉬고 나머지 문제들 풀어봅시다.